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기 쉬운 요즘,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여서 냉방병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은 되도록 오전이나 해가 지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유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 자료에 대한 시정 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7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6월 10일에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이에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중간 잠정조치 수역 내에 설란 1호, 설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 해경 순찰 강화 등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불볕더위와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시설 유지 보수와 응급 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헌혈 가능 나이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를 위해 헌혈 가능 나이를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에
지방 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안장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6월 24일에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습니다.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청년 나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청년 나이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제359회 정례회는 6월 24일 총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했는데요.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정책관, 투자 통상 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는데요.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분석해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 플랫폼 확대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 증가, 전기 이륜차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배달 종사자의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불용액 과다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열린 3차 회의에서 고령층을 고려한 도정신문 발행 확대, 흥미있고 친근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효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8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사회 취약계층 대상 환경성 질환 예방 등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천안의료원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17일과 18일 경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3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군별 소방관서의 정원과 현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6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와 충남 자동차 전문 정비조합을 방문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충남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환경 자동차 교육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2024 회계연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는데요. 2024 회계연도 충남도 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6월 13일 천안지능형 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추경 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 잔액과 불용액, 예산 2월액을 축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6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제360회 임시회 기간에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2일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한 특별위원회는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지속할 수 있는 딸기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6월 10일에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이정우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한일 의원은 충남도의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은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미활용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은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패널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재훈 의원은 계룡시가 국방, 군사, 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계룡시의 보훈 문화중심 도시 육성과 보훈 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윤기형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에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는데요. 이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강희 의원은 국가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의원은 영웅바위가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 지도 등의 충남과 당진 지역으로 기록돼 있다며 충남도 문화유산으로서의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수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은 2027 섬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사람과 바다, 섬이 상생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24일에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은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의원은 부여 지역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배수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인철 의원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는데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환 의원은 금강하구 생태보건과 해수 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특히 금강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은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 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2025년 충청남도 본 예산상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비로 약 117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고령화의 구조적 해결이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미옥 의원은 산불 초기 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 진화 차량 등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고 산불 진화 인력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브투게더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투게더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같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며 민간보다 최소 2에서 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도내 10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운반급식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km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긴 하였으나 정작 옷걸이에만 걸어놓은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철수 의원은 교복 착용 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 나눔 사업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원과 과외 등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철기 의원은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우려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모국 언어, 문화 교육은 부족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구 아산군청 청사로 1988년 준공되어 올해로 3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후로 인해 콘크리트 마감 탈락, 균열, 부식, 노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은규 의원은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 창업 취업 지원센터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예산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장에도 외국인 자녀의 학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종혁 의원은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당진항이 5위, 대산항 6위, 또 보령항 10위, 태안항 14위로 4개 항의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15.4%에 달합니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 산업은 충남의 100년 대계를 위한 중요 사항으로 충남도가 우리나라의 항만 산업을 이끄는 항만 선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은 장항읍 송림리에는 2026년 곰사육 종식을 앞두고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초리, 즉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3년 일형 당뇨병 학생 수가 약 20%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일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충남형 당뇨 환자 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652건에 24,938헥타르로 최근 10년 평균 477건 1,372헥타르 대비 발생 건수는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방한일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임도는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아산 내 개교한 신설학교 수는 13곳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학력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신설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지윤 의원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도내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2년 616건,
23년 701건, 24년 663건이었습니다. 김석곤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월 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 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이 가설 건축물로 인정받아야만 하나 등기소의 등기관이 어떤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정식 온실로 인정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농신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김기서 의원은 농신보 자금 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된 아동센터는 일시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돌봄과 보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욕구 아동이라고 합니다. 안장권 의원은 특수욕구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 공고 없이 임시직 이성요원 2명을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뒤 2달 뒤인 5월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숙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